네, 박근혜 대통령 연일 강하게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보는 또 부드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시면요. 그제 국무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동안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붓을 원수나 암덩어리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행보는 다소 좀 반대의 모습입니다. 강경 발언을 쏟아놓은 지 하루 만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시민들과 음악에 맞춰서 체조를 하고 탁구를 치면서 이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강원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어적 표현도 강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어적인 능력이 상당 부분 네. 대중에게 접근하는 데는 심플한 메시지를 네. 아주 그 순간적으로 던짐으로써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네. 또 최근에 그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통일 대박이다 네. 이런 것은 단순하면서 아주 일반 국민에게 쉽게 그 의미와 내용이 전달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드러우면서도 심플한 반면에 조금 아까 전에 예를 드셨던 암덩어리라든가 또 단두대라든가 원수 또 원흉 이런 건 상당히 아주 그 강한 이제 어조인데 글쎄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 해석하면 혹시 이제 이를테면 그 적과 알을 피아와 알을 구분하는 이런 그 전투적 그 마음이 언어적 징후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의지가 강하고 현실에서 아직 그 뒷받침이 안 되는 그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또 아까 저는 저 골반 댄스하고 그 다음에 탁구 치고 이런 모습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부드럽기 때문에 저런 모습도 좀 자주 보여갖고 외국 대통령 같으면 조깅도 하고 이런 뭡니까 그 나시라든가 짧은 팬츠도 입고 저 조깅도 하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은 또 상당히 좀 일반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즉 강원의 양 측면을 다 보인 표현과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을 할 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공직자들에게 어쨌든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역작용이 있는 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직된 사회이거든요. 그 대통령 최고 지도자마저도 상당히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사회를 좀 부드럽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 측면이 있겠고 또 이제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제 이런 개입해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리더십이 관여되는 것인데 정작 그것이 실제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 있게 이것을 추진했는데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서 리더십의 상처가 나올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대통령 개인적인 이미지에 있어서 이런 강경 발언, 과격한 발언이 차가운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부각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행보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춤을 추고 탁구를 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상위권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이 불통 이미지거든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일정 부분 해소한다는 이제 효과도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중화시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사실 했습니다. 그 발언은 사실은 어떤 화가 나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준비된 발언입니다. 전략적인 그렇죠. 당연히 준비된 발언인데 이제 내용이 원수, 진돗개 묻어 뜯는다. 소위 좀 말하면 북한의 어떤 그 말들은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그런 네이밍을 하고 어떤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한 말인데 이거는 한 번 정도 하고 말아야지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게 원수다, 단두대다 이런 얘기를 쓴다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일회성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강력한 단어 반면에는 불통 이미지를 좀 깨기 위해서 또 밖으로 가서는 또 탁구도 치고 춤도 추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서 어떤 그 규제가 한다 이것보다는 한 번 정도 하는 건 괜찮지만 언어 수위도 사실은 이미지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다소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공직사회나 다른 곳에는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온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충격요법도 일시적이어야지 계속 가다가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를 지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 강속구를 날리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 피크제도 잘 시행이 안 된다면서 기업이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하지만 상당수 언론에서는 그 정리해고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가기 위한 여론 탐색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겠죠. 저걸 쉽게 우리가 뭐 이해하려면 네. 그 파이가 이제 제한돼 있는데 네. 이 파이를 좀 나누어 가져야 되겠다. 네.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규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인사나 고용상의 그 혜택을 네. 줄여서 네. 비정규직으로 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먼저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외국과 그 비교를 했을 때 네. 소위 말해서 그 연봉 서열에 근거한 호급 네. 호봉 봉급 말이죠. 네. 그것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하고 예를 들면 20년, 30년 된 직원하고 1.5배 차이에 불과한데 네. 우리는 거진 뭐 3배 차이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게 그 기업 효율성 면에서 타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그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무 능력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오래 일했으면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이고 네. 지금 60세 저 부분은 또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뭐 근래 보고서에 의하면 네. 한국에서 그 은퇴하는 평균 연령이 53세가 이제 평균 연령이란 말이죠. 네. 그럼 60세까지 계속 잡아두면서 돈을 네. 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실은 이제 그 틀린 것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해고 이후에 네. 사회적 보장,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소위 선진국에 하는 이런 나라들은 뭐 3년 동안 실업급여를 80%를 보장을 해준다든가 네. 이런 어떤 그 병용 정책도 함께 얘기를 할 필요가 자, 그런데 있지 않나요? 말이죠. 그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조금 쉽게 해서 그 빈자리, 그 여윳돈을 갖고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이런 걸 이제 기업들한테 요구할 것 같은데 이 조삼모사 아닌가요? 그게 좀 모순적인 예, 발언입니다. 비정규직은 목적이 뭐냐면 고용의 안전이 목적입니다. 네. 결국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데 그분들도 쉽게 말하면 해고가 쉬워진다는 거는 사실은 비정규직도 사실은 정규직이 돼도 비정규직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몇 년 바짝이라고 예, 언제 짜릴지 말만 모르는 거죠. 좋은 예. 모습인데 예. 실제로는 우리 노동계는 반발이 사실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고용의 안전이라 하는 게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고용의 안전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은 그 쉽게 해고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말만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예. 이게 사실은 경영상 이후에는 해고 제한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인수합병이라든지 네.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해고 요건을 완화한다는 거는 경영상 이유가 조금 맞다면 긴박하지 않더라도 네. 해고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거는 노동계의 반발이 사실 크다고 볼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사실 이제 최경환 부총리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평균 뭐 이제 퇴직 연령이 이제 53세. 53세 죠. 예, 그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 측면이 예.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근속 연수가 예. 7.1년에 불과하거든요. 예. 비정규직은 이제 2.6년인데 예. 그럼 7.1년이니까 사실 한 회사가 뽑고 60세까지 보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실제 일부에서는 일부 뭐 재벌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공기업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정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측면이 있지만 네. 이것이 비율은 한 5%도 되지 않는 것인데 네. 대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권고사직이라든가 희망퇴직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수월하게 어쨌든 사직을 종용하는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을 무시하고 정규직을 예. 비정규화하고 해서 하향 평준화하는 그런 예.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네. 비춰질 여지가 상당히 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공약에서 예. 사실 보면은 고용 안정성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이 공약집에 들어 있고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겠다 이런 것이 공약집에 들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또 들어봤지만 늘지오라는 공약 들어보셨을 텐데 예. 뭐 일자리 늘리고 좋은 일자리 지키고 임금도 올리고 그것이 늘지오거든요. 예. 이런 것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예. 이런 것이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를 살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을. 자, 그러니까는 IMF 이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평생 직장의 개념은 많이 무너졌는데, 뭐 농담으로 나는 얇고 길게 버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갈수록 그건 더욱 힘들어지는데 핵심은 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당한 방법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논의를 해보죠.
이 김영란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김영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얼마나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제정이 되어서 우리 공직사회 개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헌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부정부패를 강조를 했는데 결국 김영란법을 수차례 강조한 것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뽑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의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비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척결 의지가 있는 거네요.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및 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예. 예컨대 사실 뇌물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예, 형법상. 그거는 뭐냐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가 있어요. 돈을 예. 주더라도 그렇죠. 공무원한테. 예. 근데 이제 워낙 그런 비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공직자 받으면 예. 처벌하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이제 김영남 권익위원장이 이제 제안했던 건데 그렇죠. 문제는 2012년도에 제안했다가 예. 계속 캐비넷 계류 중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간폐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새롭게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100만 원 밑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거며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핵심을 갖고 계속 변경시킵니다. 특히 문제 적용 대상 직계 가족들을 포함시킬 거냐 네. 아니면 동거 가족만 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결국 김영란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계속 그게 후퇴가 되기도 하고요. 약간 발전하게 되지만 대부분 너무 손질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원하는 해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변호사님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김영란법 없이 100만 원 이상 받은 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벌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예. 아무 죄가 아닙니다. 아, 돈을 받아도요? 예.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선물로 준 거고 예. 우정의 표시로 줬다. 징계는 가능할 수 뭐 있어도 그렇게 되면은 뭐 처벌할 수 없는 예. 거죠. 소위 말해서 떡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나는 떡값으로 준 거지. 이 떡값 줘서 뭐 어떤 규제 풀어달라고 준 건 아니다. 직무와 전혀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어떤 처벌의 대상이 안 그러니까 되는 직무 거죠. 연관성이 없다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받아도 뇌물죄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물죄 변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관련 없는데 돈을 받았는 거는 그냥 선물로 준 거거든요. 공무원의 어떤 불가 매수성이 그 뇌물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이제 김영란법은 뭐냐면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돈 받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정부패를 설명할 때 네.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미끄럼틀 이론입니다. 네. 그 미끄럼틀이 뭐냐면 미끄럼이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그 몇 번 얘기하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것에 예. 사실은 허용을 하게 되면은 예. 미끄럼에 그대로 떨어져 갖고 예. 더 큰 것까지 된다. 예.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 지금 뭐 이른바 박원순법은 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예. 1,000원만 받아도 사실은 이제 뭐 처벌을 한다. 물론 그것은 법이 아니고 윤리 강령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미끄럼틀 이론이거든요. 예. 뭐 그런 취지에서 사실 김영란법 원안이 마련된 것인데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예외 조항을 많이 만들어 갖고 예. 즉 직무 대가성 없으면 괜찮다라든가 네. 또는 뭐 가족이 받은 것은 뭐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든가 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법을 굳이 뭐 만들 의미가 사실 몰각되는 없어지는 이런 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것을 특히 여당이 네. 그야말로 주도가 돼서 네. 이거 봐라 어떤 내가 모범을 보인다 우리 당이 공무원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다음에 또 야당도 압박을 하는 네. 뭐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그야말로 누더기식으로 네. 그죠? 그렇죠. 꿈은 장대했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결론 자체는 뭐 흐지부지 되는 이것은 좀 자, 당시 문제 같아요. 그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을 때만 하더라도 금세 통과가 될 것처럼 했는데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누더기 법안이라는 지적도 받아왔지만 정치권이 어떻게 완결된 그런 부정부패 방지법을 완성을 해서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